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985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아시아 소재 의약사와 함께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규모는요, 최근 매출액 대비 4.37%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투자 일정 주목해보면서 주요 체크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기대 반, 우려 반 했었는데 본인의 모교입니다. 프린스턴대에서 사실상 이제 졸업 연사로 나서서 연설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깜짝 발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그런 발언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미국 대학은 미국의 실제 중요한 자산이다.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척점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는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 좀 안정감을 오히려 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심리 지수 자체가 10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일하게 오르는 것만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만 지금 108로 지난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전망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는 건설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건설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되는 내수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건설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내구재좀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둔화냐 아니면은 현상 유지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한국의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뭐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산업재 관련주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선 좀 악재로 작용하겠죠. 29일 이제 목요일로 가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요건 좀 이따 차차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뭐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일주 전에 사실상 지금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는 얘기가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의사록의 이제 공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역시나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 금리의 방향을 좀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금리와 직결된 어떤 종목들이 바로 움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것도 차차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이제는 잠정치가 이제는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는 아시겠지만 0.3% 이제 하락을 했었고 이게 뭐 확인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주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금요일로 가봅니다. 미국의 이제 PC 지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소비 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본다 그러면 사실 연준에서 가장 추정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2.3% 상승했고 근원 PC는 2.6%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상승폭이 과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관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요 지수도 여러분께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지표 PC 지수가 뭐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상 지금 뭐 시장의 안도감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나오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7.3% 오르면서 이게 정말 상충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수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 일정들을 짚어봤는데 네. 이 중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뭐 아시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컨센서스보다 덜 나온다 그러면 아시겠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폭락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이제 시장의 전망치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매출 전망치는 432억 달러, 430억 플러스 마이너스 2%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430억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만큼 사실상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기대치와 부합이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실적보다 좀 둔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악재로 주식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성장 지속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려스러운 건 또 있습니다. 기회 요인과 이제는 위험 요인도 있는데 위험 요인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H20 판매를 금지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각종 보고서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게 2분기 실적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향 아마도 이제 매출 비중이 사실상 5%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데이터 센터 계속 설립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블랙엘에 대한 수출 물량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뭐 혼조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향배 이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는 실적 발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립니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삼성전자의 성장 모멘텀 한마디로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는 회사 자체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겠지만은 일단 주가에 대해서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방을 뚫어낼 수 있는 뾰족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제 워낙 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 그 투자 증권 회사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제 주식 본인의 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했던 74만 명을 빅데이터했는데 지금 22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단가, 매수 단가가 6만 8천 원으로 조사가 됐고 이분들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다라는 조사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비슷한 부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뭐 항상 뭐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충분한 회사고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만큼 이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장기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시장의 지표는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의 기술력이 6개월 정도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아실 거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납품에 대한 이슈만 나오면 저는 모든 게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리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느냐. 지금 너무 적자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계신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역시나 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겠죠. 지금 시장은 인하를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은행주라든지 리치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진다. 왜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은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건설에 대한 부분, 아파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금리 인하 이유는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 당연히 해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죠. 그 당시에 동결했을 때가 환율이 높다 보니까 금통위원들이 사실 금리 인하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환율 낮아졌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 당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금리 인하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못을 박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주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업종도 잘 구분하셔서 투자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번 금통위 관전 포인트는 성장률일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0%대로 낮출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분명히 낮출 거라 봐요. 1.5% 지난 보고서에는 1.5%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KDI도 지금 0.8% 연간 성장률 발표를 했거든요. 예상치를.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도 이번에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무엇보다 추경 가지고는 지금 약하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한 번 더 추경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내수 부양이 좀 나서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과 함께 주요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